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까지 이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큰 차익을 남기다 보니 갭 투자 및 공시지가 1억 기아 아파트 같은 것들을 통해 다주택자 투자 전략을 세우고는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다주택자 전략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투자 전략에서 리스크를 살펴보고 어떤 분들이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 실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규제는 항상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존 세율에서 10% 이상 증가합니다. 3주택자 관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16년 1월 취득, B주택 19년 2월 취득, C주택 21년 9월 취득. 이렇게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내에 매도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팔지 못해 시간은 24년이 되어 A주택은 12억, B주택은 10억, C주택은 8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절세법은 덜 오른 주택부터 매도하고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덜 오른 C주택의 차액이 3억 원,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 30%, 즉 70%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양도 차익은 9천만 원입니다. B주택의 차익은 5억 원, 양도세 중과 20%, 즉 60%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양도 차익은 2억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A주택은 B주택 매도 후 2년 보유 실거주 시 비과세를 받게 되니 양도 차익은 7억 원입니다. 자산으로만 보았을 때는 30억이었는데 매도 후 손해 진 돈은 25억 정도입니다. 실현 손익은 10억 정도군요. 사실 이러한 방법도 11월 2일에 나온 유권 해석에서 3주택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제법 바뀌어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며 여기에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으며 2배 정도 오른다는 전제의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빈번한 경우이며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된 분들이라면 절세를 통해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억을 가지고 10억의 차익을 남기는 것과 5억을 가지고 7억의 수익을 남기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1주택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마냥 집 가격이 올라봐야 양도 차익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다주택 포지션은 자산의 크기만 클 뿐 실제 수익은 기대 이하이지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이 넘지 않는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9억 가까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 중급지 이상은 되는 주택이므로 추후 양도 수익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저도 지방의 2주택자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외곽 신축은 1.8억에서 2.3억으로 5천 정도 상승한 반면 중심지 준신축은 3.4억에서 6억으로 2.6억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좋은 S급 물건들은 5억에서 10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어중간한 1.8억짜리 새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승폭도 크고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매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자산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예외적 경우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진짜 죽어도 안 오른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어차피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주택 포지션으로 선회해서 자산의 크기를 늘린 후 최대한 절세하여 양도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자산 10억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많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지션은 자산의 크기만 증가할 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굳이 좋은 주거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지는 저렴한 곳에 임차하면서 다주택 전략을 취하면 자산의 크기도 증가하고 현금 자산도 증가할 수 있겠죠. 전세 갭 투자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여러 채를 운용하다 2, 4년 안에 매도하면 좋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자산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에 취해 갭 투자로 무분별하게 다주택자가 되었다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과 시장 피로감으로 인한 조정에 대응하지 못하고 원치 않아야 할 때 매도해야 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4.4%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3주택 이상 수를 보면 50만 명이 채 안 되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세금을 겁내지 마라, 소액으로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자산은 길게 들고 갈 수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1주택 영끌은 길게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출이 나오니까요. 다주택자도 물론 다음 세입자 받아서 전세금으로 돌려막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금융권의 보험사 대출로도 어떻게든 되겠지요. 이렇게 해도 버텨지지 않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산이 크지 않다면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는 1주택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매도 시에 고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이 절세하시면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수익을 내시는 다주택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